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라면 나중에 상속 및 재산 분할 신청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첩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축첩을 할 수는 있으나 정식 배우자로 두 명을 둘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중혼하게 된다면 두 명하고 결혼하게 된다면요. 무효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 배우자는 한 명만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해서 재혼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는 법정 배우자가 당연히 되겠죠. 먼저 사망을 했다면요. 그리고 재혼했다면 나중에 재혼한 사람이 법정 배우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한 명만 법정 배우자가 인정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정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배우자는 상속을 받더라도 혜택이 있는 것이죠. 상속재산 중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요, 그만큼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에는요, 법정 상속 지분으로 인해서, 물론 민법이 되겠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은요, 배우자는 1.5고요, 직계 존비속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는 상태라면 상속재산이 140억 원일 경우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은 140억 원 중에서 60억 원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고요. 자녀가 한 명이라면 법정 배우자의 상속분은요. 상속 지분은 60%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억 원의 상속 재산 중에서 마찬가지로 유언이 없다면은 84억 원이라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 존속마저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요.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전체인 140억 원을 혼자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르겠죠. 만약에 양친이 살아계시다면요. 3분의 7, 그러니까 7분의 3, 그러니까 60억 원만 상속받고요. 한 분만 살아계시다면 60%인 84억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는다면 사망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상속재산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바로 대습상속인 자격을 유지합니다. 재혼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 분할권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에 재산 형성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최고 5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권리는요, 바로 법정 배우자일 때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배우자는 아닌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20년, 30년 산 사람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과 그 재산 분할을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서는요, 배우자의 권리는 법정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요, 그 법정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운전해도 되거든요.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상속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없는 경우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법원 신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사실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거 중에 자녀를 낳았다 이거죠. 그러면 자녀는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죠. 그러면 아이는 상속인이고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아이가 어리다면 당연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재산 관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에 대한 재산을 받아서 그 동거 중인 배우자인 모친이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분할해 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체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어쩌다가 특수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법정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내연녀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중원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은 당연히 없으면서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정 배우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거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형식상 이혼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혼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 졸혼이라고 하죠. 소츠공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유행한 그런 졸혼 상태가 되십니다.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것이죠. 이혼은 안 하고 졸업하고 따로따로 살고 가끔 만나서 식사 정도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혼 상태에서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는 어떨까요? 가령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결혼 후 다른 배우자와 10여 년을 동거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더라도 그것은 사실혼 관계지 법정 배우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별로 없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반드시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배우자와 이혼시키고 재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동거한다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하지만 이럴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는 자식을 낳아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산을요,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 공동명의로 한다든가 증여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에 대한 부담은 덜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비록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다면요. 당연히 혼외자에 대한 문제와 증여재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다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받아 보시고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에 어떻습니까? 다양한 스킬 전략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가라고 하면요,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데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상속 플랜 플러스 어떻습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아니면 200년, 300년도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하거나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100년, 200년 동안에 뭐라고 할까, 절세금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수억, 수십억 원이 아니겠죠.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B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2024년도 11월 달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각각 한 차례 하고요.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계좌로 5만 원 입금해 주시고요. 문자로 제게 성함하고 언제 참석하실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참석하신 분은 제 저서에 친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약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 나오시면 2, 3분 거리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좀 좋겠죠. 자, 지금까지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상속과 재산 분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혼 배우자이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연녀를 가지고 있는 본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양쪽에서 효과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